아주 옛날에는 이게 조회를 하면 실제로 점수가 떨어졌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조회를 해도 신용점수에 일단 영향을 안 끼쳐.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걸 조회해 볼게. 그래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내가 먼저 보여줄게. 먼저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요즘 핀테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 이용하면 되게 편하긴 한데 내가 네이버페이로 한번 해볼게. 네이버를 켜면 이렇게 네이버 메인 화면이 있는데 상단에 보면 동그랗게 페이라고 보이지.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조금 내려오면 여기 신용점수라고 있어. 그럼 신용점수 점수 조회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기 인증을 해주고 그러면 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나이스가 938점에 K12가 898점. 이 정도면 그냥 뭐 조금 괜찮은 정도. 보통 800점, 900점대가 제일 많거든. 예를 들면 자기가 조회했는데 나이스가 700점대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거야. 100점대 나오면 심각한 거야. 그 이하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적어도 800점대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뭐 정상?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700점대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대출 건수가 많던가 안 좋은 대출 쓰고 있던가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거는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앱 등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직접 조회하면 돼. 자기 점수를 직접 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신용 조회하는 거랑 좀 달라. 자기가 자기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거야. 당연히 100번, 1000번 조회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조회 기록이 따로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어플로 알아보더라도 실제 자기 신용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자기를 조회하잖아. 이건 내용이 좀 다른 거야. 그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점수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 조회를 하는 거하고 달리 금융기관이 조회하는 거는 모든 조회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다 등록이 돼. 그리고 그런 은행이나 뭐 이런 어플들 통해서 신용조회를 하잖아? 그럼 이제 카톡으로 여기저기서 뭐 신용조회 했다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톡이 와. 다 이유가 있어. 톡이 오는 데는. 그 톡을 보내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비즈니스야. 당신이 어디서 조회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신용 조회 기록이 발생했네요. 확인해 보세요. 이런 광고성 톡이 엄청 오는데 딱 들어가면 자기네가 팔고 있는 대출 상품을 보여지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받으려고 조회했는데 조회하자마자 카톡으로 막 무수하게 톡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대출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이유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핀테크 업체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줘.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있잖아. 대출 정보에 가까이 있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판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정보들을 막 매일 접하게 되고 자주 톡이 오게 되고 광고를 자주 보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신한은행에서 실제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 내 거를. 내가 예를 들면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신한은행 앱을 열고 이 상품으로 가서 대출 클릭해서 자 개인 대출을 한번 해볼게. 아이고야,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이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네. 이 얘기 뉴스에서 언론에 봤다. 요즘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어플에서 무절제하게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양을 조절한다 그래야 되나? 양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 같아. 일단 신한은행 어플에서는 못 해보겠네. 자, 그러면 카카오에서 해볼게. 카카오를 다시 열겠습니다. 마찬가지 상품으로 가서 대출, 신용대출 한번 해볼게. 자, 신청하기 한번 해볼게. 비교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기. 잠깐 전체 동의하고 인증 요청하고 직구는 나는 기타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시기, 대출, 그럼부터 전부 이상, 2020년 이렇게 요즘 있잖아. 내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은 공공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정부기관에 등록된 나의 정보들 있잖아. 소득에 관련된 정보, 등본에 있는 정보, 초본에 있는 정보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막 긁어 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신용대출 신청 불가라고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안 좋은가? 신용이? 그건 아닌데 이 인터넷 은행은 공공 데이터를 긁어온다. 그래서 직장도 좋아야 되고 소득도 딱 확실하게 증빙되는 근로소득 딱 떨어져야 되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 소득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얘네 개인 사업자한테 신용대출 많이 안 해줄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은행이 대출을 팔아. 근데 이번 달에 내가
10억을 팔려고 그래. 10억을 팔려고 하는데 시장에는 1000억어치의 손님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좀 싸게 팔 거야. 그러면 잘 갚을 손님한테 빌려주겠지. 안전한 손님한테.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은행 같은 데는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이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신청해서 조건이 들어오면 바로 대출이 되게끔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딴 데보다 조금 싼 때가 많아, 연중에. 그런데 고객의 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케팅으로 하는 고객이 굉장히 좁아. 굉장히 안전한 손님만 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신청하려면 큰 금액이 전혀 안 나와.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다르지만 잘 안 나오는 거야. 무직인 사람은 아예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비상금 대출 이런 건 될 테니까 내가 비상금 대출로 한번 해볼게. 비상금 대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사업 대표잖아. 내 회사는 얘네가 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범죄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한도가 1원도 안 나온 거야. 이것도 안 된다고 나는. 이거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돈을 빌릴 수가 없네. 다른 대출 알아보기? 뭐가 있을까?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막 지금 알아봤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한도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서 제휴돼 있는 금융사 대출 상품. 자, 이거 조회하면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 보여줄까? 캐피탈저축은행 같은 데 나온다. 이렇게 손님을 땡겨와. 다른 가능한 곳들 또 조회해준다고 하니까 또 조회해보는 거야. 대출 비교 필수 약관 전체 동의. 그러면 이제 얘네가 또 보여주는 거야.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싼 데가 나온다. 지금 적합성 조사라는 걸 한 거고, 요즘은 어디든 대출 신청하려고 하면 적합성 조사라는 거를 자기가 셀프로 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적합성 조사에서 탈락되면 아예 대출 신청을 못 받아. 자, 이제 결과치가 계속 막 나오고 있네. 여기 보니까 제주은행에서 6.89 300만 원 할 수 있게 돼 있네. 신청할 수 있게끔. 이거는 지금 내 신용 조회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KB캐피탈 10.9%인데 4,500만 원까지 해주고, 저축은행에서 8.35% 1,600만 원. 이 봐, 높은 것만 나오지. 여기는 왜 국민은행 없고 신한은행 없고 왜 없을까? 왜 없을까? 농협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가 여기 위탁해서 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금 대출이든 뭐든지 간에 내 조건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이저급 은행들은 자기들의 어플이 다 있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직접 신용대출 신청하잖아. 근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자기네 상품이 판매가 되면 위탁 수수료를 줘야 돼. 그러니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이게 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요즘 이런 핀테크, 이런 비교하는 어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이게 아니어도 시중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치를 보여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서 그나마 싼 걸 골라서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한도 안에서. 여기 다 이제 카카오 어플에 위탁한 업체들인 거거든. 그러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상품을 그럼 여기 다 심어놨냐? 그것도 아니야. 걔네가 위탁한 상품도 자기네가 위탁하고 싶은 상품만 위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근로자 상품도 있고 개인사업자 상품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자기네가 위탁해서 팔고 싶은 거, 그런 거만 위탁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런 결과치를 받으면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받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조회하면 내 신용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이버 페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바뀌었을까요? 실시간으로는 안 바뀌었다, 그지? 938점에 898점. 아까와 같은 거 맞지? 그런데 신용 점수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도 시차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지만 내가 내일 한번 요걸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결론을 말하자면 신용 조회만 가지고 신용 점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대출은 내가 오늘 900점인데 신용대출을 받았어.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신용이 떨어져. 그러면 그 대출을 다시 갚잖아? 그럼 그만큼 다시 회복이 돼. 그러면은 신용조회 한다고 해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냥 광고가 좀 온다? 그렇지. 자, 지금 보면 카카오뱅크, 토스 막 왔지 나한테. 대출을 찾고 계신가요? 신용내역 아닌 금융기관에서 안정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같은 얘기야. 다 뭐 광고성이야 이거. 내 신용을 조회한 금융기관이 어딘지 확인해 보세요. 전에한테서 지금 조회했는데 이게 보잖아. 이거 봐. 대출 조건 비교하기. 바로 영업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대출 상품 광고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다.